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납음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도 한 3분의 2 정도는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음이란 납자가 바치다, 거두다, 헌납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글인데, 그러면 납음이란 무엇이냐? 소리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오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란 기운을 지닌, 기운에 의해서 기운을 행사하는 덩어리란 얘기죠. 몸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소리 오행과 또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오미, 5가지의 맛, 5가지의 소리, 이것이 혼합이 되어서 우리 몸에 기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납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갑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오행을 떠나서 육식갑자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그 소리, 숫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소리를 담은 오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납음 오행이 실상 자신이 지니고 있지 않는 오행을 새삼스럽게 엉뚱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 납음 오행에서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오행을 떠나서 오행이 숫자와 부딪혔을 때에 어떠한 오행으로 바뀌느냐,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해하고 요것을 널리 사용할 줄 안다면 납음 오행이 상당히 재미있는 학문이죠, 요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요 납음 오행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암수 육자 운세법에서는 요 납음 오행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자리는 육식갑자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오행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를 이루는 오행을 말하는데, 즉 하늘의 오행이 예를 들어서 갑자라고 할 때에 갑은 하늘이고 자는 땅이죠. 그러면 갑은 하늘의 오행에서 나무이지만 자는 오행이 수에 속하죠. 그러면 하늘의 오행과 땅의 오행, 그러면 사람의 오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납음 오행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 을축, 은, 사중, 금이라고 했으니 사람에게, 즉 사람들이 거두어 드리는 오행, 즉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오행, 그것은 금이 되죠. 그러니까 갑자를 풀면은 하늘은 천간은 목, 지지는 수, 사람은 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난해한 공부를 좀 해야지만 이해가 가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앞 시간에는 최첨금까지 풀어드렸나? 다시
육식갑자를 다시 한번 좀 요번 시간에는 풀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또 안경을 밖에다 두고 왔나. 맞췄나? 에이구, 참. 이게 뭐, 깜빡합니다, 이게. 밖에다가 안경을 두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갑자을축은 해중금이죠. 해중금. 즉, 바다석에 묻힌 금이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귀한 자리에 있죠. 꺼내 쓰는 자만이 쓸 수가 있는 위치죠. 그 다음에 병인 정묘는 노중화입니다. 노중화는 화롯불이죠. 화롯불. 화롯불을 말하고, 무진기사는 대림목입니다. 대림목. 대림이란 큰 대자 수풀림자, 숲을 이뤄서 크는 나무, 즉 다 자란 나무를 말하죠. 이것은 이제 건축용 자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기사가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큰 나무를 잘라서 가공하듯이 일을 하면 된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 다음에 경호와 신미는 노방토. 노방토란 일반적으로 그냥 들녘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노방이라 길가의 그 노방, 나대지 뭐 이런 뜻이죠. 경작지를 제외한 흙, 노방의 흙을 말하죠. 길거리의 흙. 임신계유는 검봉금, 검봉, 칼검자, 꼭대기 봉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는 처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또 귀한 새는 또 그걸로 또 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치료하거나, 뭐 치료용 칼, 메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갑술우레는 산두화, 산에 불을 피워서 산을 넘어가는 불꽃을 피워서 화전을 일구는 땅, 즉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데에 필요한 불이죠. 그 다음에 병자정축은 가나수. 이것은 처마 끝에 흐르는 그 물이죠. 처마 끝. 그러니까 작은 골짜기의 물이나 샘물이나 낙수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기묘는 성두토. 성두. 우리가 이제 성 쌓는 머리의 흑인이 성벽을 쌓는다든가 군사시설이나 혹은 공무에 쓰이는 흙,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나라에서 행하는 사업들, 뭐 간척지를 만든다든가, 꼭 성두토라고 해서 꼭 성의 머리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근자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바다를 메꿔서 많은 땅을 그 바다의 그 갯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간척지들이 많아요. 그러한 흙들도 성두토에 속하게 있습니다. 꼭 성의 머리에만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에서 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신사는 백납금. 백납이란 녹이 슬어서 허옇게 떨어지는 그 녹 있죠? 그것 보고 백납이라 그래요. 그러니 어찌 보면 산화된 철인데 요건 얻기 귀한 거지. 왜? 세월이 가서 산화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풀이할 때는 특수한 도료. 요즘에 이제 뭐 비행기라든가 이럴 때 뭐 배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스텔스 기능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요 스텔스라는 게는 뭐예요?
그 도료를 칠함으로 인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특수한 도료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산화된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그 산화된 철뿐만이 아니라 특수 도료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특수한 성분. 우리가 이제 그 광물질 중에서 그 귀한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낼 때에 이 남의 눈을 피하는 그 스텔스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학적으로 유익한 성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백낙금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개미는 양류목, 즉 버드나무처럼 흐늘어진 부드러운 나무를 뜻하죠.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분류해서는 들어가지만, 또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역시 양류목의 직업에 속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신의류는 천중수, 샘천자, 즉 샘솟는물이라고 했습니다. 샘솟는물. 샘솟는물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귀한 존재지만 내가 무엇을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느 물건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요런 천중수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결혼 속에서 있죠. 결혼 속에서 옛날엔 중매쟁이라 그랬죠. 또 알선업, 즉 이쪽과 저쪽을 서로 연결해 주어서 또 새로운 일을 찾아주는 사람들요, 알선업. 또 그리고 일부는 전당포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전당포. 왜? 내가 물건을 줌으로 인해서 돈으로 바꿔서 뭐예요?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이제 샘솟는 물처럼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직업분에서는 전당포, 결혼, 소개소, 알선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술정에는 옥상토입니다. 옥상토. 옥상토니 어떻게 돼요?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건축 자재용을 말하며, 뭐 건재, 의류, 목수 뭐 이런 것들이 직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자, 기축, 병력화라고 있습니다. 이 병력이란 벼락이란 말이에요. 벼락, 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하늘에서의 어떤 그 기운, 불 같은 기운. 요것이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막 한번 확 하고 나죠. 이런 사람들이 병력화에 그 간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대신해서 병력화의 일은 화려함을 추구한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예술적 기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요 부분에 무자기축의 그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 신묘, 송백목. 이 송백이란 우리가 나무, 즉 소나무와 잣나무를 말하는데, 요거 소나무와 잣나무만의 것이 아니라 소나무와 잣나무는 예로부터 목재용 또는 약재용에 쓰이던, 말하자면 나무로서는 귀공자다. 좀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왜? 약으로도 취급하고 건축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많이 그 사람들이 그 생활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귀공자, 즉 좋은 대접을 받는 고귀한 나무란 뜻이죠. 송백은.
이것은 이제 직업군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알곡장사나 한의사 의 직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진계사는 장류수. 장류란 말은 길게 흘러가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장강의 물을 말하죠. 강의 물이 아니라 바닷물도 장강의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남들을 위한 그 변호사, 서로 거간꾼, 중개업 하는 거 있죠. 그런 직업군에도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갑오을미는 사중금. 자, 여기서 갑자의 갑자을축 해중금 했죠. 30년, 60갑자의 절반을 넘어서 갑오을미 30년 넘어서 갑오을미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오행이 같아요. 갑오을미 사중금. 예. 흙에 덮인 금. 그러니까 흙속에 묻힌 보석이라 뜻인데, 요 갑오을미 생들은 풍류를 즐기고 또 성직자가 많고 또 남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직업이 많습니다. 그 해만이 아니라 달, 날에도 다 작용합니다. 병신, 정유, 산화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산 아래에서 사용하니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이죠. 이건 대장간을 뭐 또 우리의 화롯불 이런 거,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쓰는 용접 이런 것들도 불 산화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무술기에는 평지목, 평상 이 평지에 평야지대에 있는 나무, 우리 주위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건으로 보면 책방, 또 서점, 또 신문사, 뭐 언론인 이런 것, 이런 종류의 업들이 평지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경자신축은 벽상토. 가만있어, 이것이 왜 또 잘못되어 있느냐? 벽에 바르는 흙이죠. 벽 바르는 흙. 이제 직업군으로는 음악인, 예술가, 과학자, 뭐 이런 직업군에 속하죠. 이민계묘는 금박금입니다. 이 금박이란 모양 내는데 사용하는 그 금속이죠. 모양을 내는데 은박, 금박 종이를 사용하고 또 모양 내고 무늬를 이렇게 그려내고, 그러니까 관광업이나 액세서리, 장난감 뭐 이런 거 취급하는 데가 되겠죠. 갑진을사는 복등화입니다. 이 복자가 엎어질 복자예요. 즉 등, 불이 복등 한번 엎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숯을 얘기하죠. 숯은 나무를 태워서 불에 달궈서 공기 통하지 않게 밀봉시켜서 그 화력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숯인데, 요 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태우잖아요. 한번 불을 태워서 엎어서 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복동화에는 숯불에 속하는 것인데, 이 갑진을사의 천간지지를 지신 분들은 정직하고, 왜? 결백하고 강직합니다. 왜요? 한번 불로서 다스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성질이나 이런 게 없죠. 자신의 어떤 고유한 강직함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의 성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호정미 천하수. 병호정미 천하수. 즉, 그냥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 외교관, 정수기업, 물정수기나 정수기 사업 등이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신기유 대역토. 대역토는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옮겨온 흙을 말합니다. 옮겨온 흙. 그러니까 이제 이 대역토에는 물론 기계라든가 또 기계 부속, 토건업, 농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대역에 속하는 거죠. 대역 크게 옮겨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술 시내에는 채천금, 이거 채천이란 귀한 금속이란 뜻입니다. 장신용 금속이나 귀금속, 재련소, 용광로 뭐 이런 게 많아겠죠. 그 다음에 임자 개축은 상자목, 상자는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 상자. 그러니까 뽕나무 밭,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의사, 직업군으로서는 한의사가 여기에 들어가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 병을 치료해주는 한의사. 그 다음에 가구점, 뭐 도장, 이런 직업군들이 상자목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인을묘는 대계수, 대계란 큰 대자, 계곡계자예요. 즉, 큰 계곡에 흐르는, 골짜기에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좀 귀한 존재죠? 네, 그렇죠. 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나중에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과정이면 골짜기에 흐르는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남에게 좀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남을 즐겁게 하는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이나 뭐 이런 직종의 사람들이 이 대개수의 일주나 월주나 연주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진정사 사중토. 모래 속의 흙이라는 얘기죠. 모래 속의 흙. 사실 모래 속에서 금 찾기도 어렵지만은 모래 알갱이만 있는 데에서 흙을 찾는 것도 역시 귀한 거죠. 그러니까 모래에 섞여 있는 흙이니 이것도 방랑자, 노숙자 뭐 이런 부류가 되죠. 그 다음에 무기미는 천상화, 천상화, 하늘 끝에다 붙여서 오르는 불이니 이것은 예전으로 말하면 솟아오르는 봉화불이라는 뜻이에요. 봉화불. 그리고 지옥군으로서는 정치인, 외교관, 기관사, 기차를 모는 기관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경신신유, 성유목, 성유목, 성유목이 왜 나왔느냐? 성유나무는 독성이 있습니다. 성유나무는 꽃이 피어도 벌이 안 날라들어요. 그러면 성유나무에 언제 벌이 날라들까요? 그것은 과일이 익어서 성유나무가 초겨울에 들면 서리가 내리면 석류가 익어서 가해가 터지죠. 그 진액이 터지죠. 그거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익히고 또 계절을 익혀서 독성이 없는 즙, 과즙일 때에만 벌이 날아듭니다. 그때쯤이면 온 천지는 전부 다 월동 준비에 들어가지만 부지런한 벌들은 석류나무의 즙에 붙어서 그 즙을 먹죠.
성류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독성이 있으니 어때요? 혹독한 고생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남의 대장은 할 수 없고 부관, 비서 뭐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지옥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술개해는 대해수 큰 바다의 물이다. 이제 바다의 물이 출렁출렁하고 넉넉하니까 어떻게 이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너무나 바닷물은 어찌 보면 양쪽으로 보면 너무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붐 오행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나붐이란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지인 삼재 중에 하늘과 땅의 오행이 아닌 사람의 오행에 쓰이는 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이 공망이란 우리가 이제 12지지를 10천간 12지지를 한번 묶어서 한번 60갑자를 만들어내 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하면 그 천간이 끝나죠. 계유 하니까. 그러면 계유 다음에 오는 것이 술해가 남죠. 술해. 요것을 갑자순의 술해년을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에선 임신, 계유, 다음에 이제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김해, 병진, 신사, 임, 오, 개미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오는 인연이 뭐예요? 미 다음에 신유해가 되죠. 신년과 유년을 갑술, 갑자의 순에서 공망이라고 합니다. 갑술, 갑자의 순에서. 그 다음에 개미 다음에 뭐예요? 갑신으로 시작하죠? 갑신으로 해서 마지막 끝나면 어떻게 계사가 되죠? 계사 다음에 오는 오미를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오로 시작해서 갑오면 병신정오에서 이민, 계묘 하면 진사가 다음에 오는데 이 두 개가 공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묘 다음에 갑진을사 병호정묘 해가지고 임자, 개축 하게 되면 그 다음 해가 임자축, 인묘년이 공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축 다음에는 갑인년으로 시작하죠. 갑이 늘면 병리에서 무호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로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인연이 지지의 인연이 자축 오죠. 이 자축년을 공망이라고 합니다. 이 공망이란 공망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돌아가면서 천간이 마지막을 개로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해를 공망이라고 하는데, 공해지고 망한다 이런 뜻이죠. 이 공자가 빌공자 망할 망자입니다. 그러면 공망이 들었다고 해서 비어지고 망가지기만 하는 것이냐? 요거 잘못 아는 것 같아요. 만법은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이고 또 채워지면 비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지고 망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라도
비워줘야 될 것은 비워줘야 됩니다. 왜? 비워줘야 새로운 그릇에 차게 되죠. 그래서 공망이 들었다고 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지닌 것은 잘못된 것이죠. 비워지고 망해야 새로운 것이 또 새롭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내 것이 비어서 없어지고 또 무언가 망한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얽매여서 내가 뭔가 이 공망이 들면 없어지고 망한다는데 이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천지 만물의 순환은 10년을 주기로 10년 이게 지금 천간이 이 10개를 10년인데 이 10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10년을 주기로. 사람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가르는 것이 뭐예요? 천지의 이치에 의해서 그만큼 내 나이가 들어가고 숫자가 변하면서 과거의 것은 비우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비우고 버리는 과정이 공망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공망이 들었다고 해서 꼭 공망을 무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좀 더 연구해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공망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말 그대로 쫄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뭔가 새롭게 변화해가는, 즉 천지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사람도 각각의 나이에 서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구나 라고 들어두시면 될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